자, 일단 오늘도 MLB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라이브 하면서 미리 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튜브 이제 녹화 보시는 분들께도 설명 한번 드리면, 멤버십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멤버십으로 알려드리는 해외 베팅 업체 트리거는 실제로 제가 해외 149달러, 249달러, 250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하나 4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제가 받아와서 요약해서 드립니다. 일본 내일 오후 경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려드린 데이터가 있는데 해외 베팅 업체들이 실제로 지들이 돈을 써가지고 경기를 이제 자신들도 수익을 이제 좀 해칭하려고 움직임을 보이는 걸 추적하는 데이터인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거 업체들이 이렇게 갔네, 무조건 이거 따라가야지,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트리거 이거 활용하는 방법 시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트리거는 실제로 회사에서 돈을 쓰면서 나타난 그 움직임을 보인 것을 추적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데이터입니다. 우리들처럼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인 건 맞지만, 얘들은 맹신하고 그냥 얘를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경기에 내가 이 접근을 하겠다라는 분석이 끝난 후에, 그러고 나서 내가 오늘 이거 배팅해야지, A팀 배팅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다음, 그 다음에 잠깐만, 트리거는 뭐 얘기했지? 혹시 트리거 나온 게 있나? 본 겁니다. 그럼 내가 걸고 싶은 경기에 트리거가 나왔는데 같은 트리거가 나왔으면, 내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여기 들어가도 괜찮겠다, 업체들도 같은 생각이네, 좀 그런 식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트리거가 반대 트리거를 나왔다 그러면은 저 보세요, 컵스 2번 갖다 박았다가 다 되었잖아요. 그럼 후회하지 말고 이 경기는 아닌가 보다, 거르자 하고 거르시고 다른 경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표를 드리는 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표 구매하시는 분들 멤버십 분들 말고 4만원 멤버십 분들 말고 조합표 구매하신 분들 표에 보면 우측 제일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이제 점수로, 이제 10점 만점 스케일로 점수를 쭉 써드립니다. 오늘 이 경기의 결과 예상에 대한 별점. 그러면은 저도 실제로 조합표를 짜면서 이제 8점, 9점에서 보통 제가 8.5, 8 이렇게 높은 경기들을 이렇게 주고, 좀 안 좋은 경기들 7, 7.5, 6, 6.5 이렇게 드리는데, 저도 조합표를 쭉 쓰고 8.5, 9, 8점 점수들 받은 경기들로 제가 조합을 짭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트리거를 마지막에 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예상했던 결과랑 반대된 트리거가 있으면 과감하게 저는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8점 받은 경기, 8.5점 받은 경기, 남은 경기 있으면 그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배제시키는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게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야지 후회가 안 남아요. 괜히 트리거가 반대 트리거 냈는데 내 고집부렸다 그냥 그대로 가버려두면 제 꼴 나는 거예요. 그 미러키 대 컵스전 경기에서 이만화가 털렸던 그 경기도 마찬가지고, 컵스가 이번에 또 잡았던 경기, 그 경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부 다 컵스 2경기 다 물렸죠, 반대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트리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설명을 또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분석을 끝내고 최종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트리거와 반대됐을 때 거른다라는 용도로 쓰거나, 트리거에 같으면은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거나,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오늘 트리거 뭐 떴지, 업체를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멤버십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MLB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KBO 오후 이제 5시 경기 주력도 시원하게 적중해놔서 좀 안편하게 또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 주력 전부 다 적중했고, 내일도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내일은 모두 2시 경기죠, 아마 KBO가. 그래서 내일 KBO 라이브는 유튜브 이제 다시 보기 보시는 분들도 라이브로 오실 테니까, 내일은 1시 라이브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12시 반에서 1시에 라이브 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오늘 MLB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얘기를 해보면, 오늘 오전 MLB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지옥의 헬파티였어요. 미친 듯한 그냥 폭죽 파티였었고요. 이게 뭐라고 말할까, 보면서도 제가 밤을 새서 보는데도 이게
졸리지가 않아요. 정말로 졸리지가 않는 경기를 봤습니다. 뭐 끝내기 홈런만 몇 방이 나왔는지 몰라. 어제 진짜로 엄청난 경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이제 도파민이 과연 따라가질 수 있을까? 경기들 내용 퀄리티가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경기들이지 않나. 오늘 또 시리즈 자체가. 그래서 한 번씩 봐보면 화이트삭스 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어제 끝내기 홈런에 바르가스가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안타깝죠. 화이트삭스는 어제 무라카미가 땅볼 친 타구에서 병사를 피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다가 1루에서 결국 햄스트링을 잡았고 두 발로 걸어 나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무라카미의 모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 화이트삭스 경기를 보면은 진짜로 옛날에 2000년대 있죠. 옛날에 05 시즌, 뭐 00 시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이 정말로 그 이름을 날렸었던 화이트삭스의 이 05 시즌이 화이트삭스 우승 시즌이거든요. 그때 이제 프랭크 토머스라는 선수가 있었고 옛날에 부상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진짜 월드 시리즈 주역까지 이제 이끌어 갔었던 그 코노코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둘이서 이제 장타 생산을 미친 듯이 하면서 엄청난 시즌을 보냈어. 그 전성기들 날렸었던 화이트삭스의 그 전성기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그때의 화이트삭스 구장의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화이트삭스의 홈 구장 분위기 자체가 진짜 얘네들 올해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팬들의 엄청난 열광스러운 이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이 이 화이트삭스의 최근의 경기 결과를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싶긴 해요. 원정 성적이 여전히 따라주지 않는 건 화이트삭스 팩트입니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 이 홈 승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의 화이트삭스예요. 현재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그 순위가 2위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 지구에서 리그 2위에 위치해 있고 지금 최근에 3연승 거두면서 맹타를 치고 있는 와중에 홈에서 승률이 지금 18승 11패로 5할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지 한참 됐어요.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카이대 그다음에 K대 그 발데스가 나오는 자완 대결이고 어제 이제 멜턴이 나와가지고 7이닝을 정말 완벽하게 던져줘서 오늘 경기도 화이트삭스가 이 좌투수가 나오는데 괜찮을까 한번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이트삭스가 이 좌투수 상대로 OPS 수준 자체가 굉장히 타율 대비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실제로 좀 막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라카미도 없겠다. 그러면 발데스의 공에 또 변화구 삼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경기를 펼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만 어차피 발데스도 최근에 볼쟁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데스의 볼쟁이가 된 이 시점에 K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본래 출루가 되었을 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타격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 어디다? 지금은 화이트삭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어제 피네건까지 또 나왔었고 지금 마무리 투수 없는 상황이죠. 디트로이트가 켈리 젠슨이 베스트도 됐었고 지금 디트로이트도 체력적으로 지금 불펜에서는 갈려있는 이 구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화이트삭스도 어제 이제 허더슨과 도밍게즈까지 써줬던 상황에 리슈어는 부상으로 지금 부상장면에 빠져있고 그래서 뎁스가 서로 갈려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불펜 싸움에서 서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화이트삭스가 역배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양상 속에서도 결국 이 타격 기대치 만을 생각을 하면 지금 디트로이트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맥고니글이 OBP 수준이 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라일리 그린이 전날 경기 하는 거 치는 거 봤을 때부터 좀 타격감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다행히 멀티히트를 치면서 그나마 출루가 좀 되었던 것이 위안이었다 정도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맥고니글이랑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어제도 리드오프 나왔고 삼진 3개나 쳐먹고 아무것도 못했었던 맥고니글인 상황에 지금 뭐 라일리 글린 혼자서 뭘 하더라도 될성 싶은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화이트삭스의 근소한 우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역배 한번 노려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 대 토론토의 경기인데 브랜든 영과 트레이 에세비지의 경기입니다. 토론토가 어제 또 이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까지 이제 토론토가 경기를 잡아갈 수 있을지를 좀 따져보게 되는데 이 시리즈가 4연전이에요.
내일 모레도 경기가 있습니다. 토론토는 선발이 발표가 안 났고 브래디시는 이미 발표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토론토가 지금 2승을 챙겨놨지만 오늘 경기까지도 힘을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경기다. 왜? 확실한 선발 예세비지가 나오니까. 4차전은 선발 지금 확실하지 않거든요, 토론토도. 그래서 오늘까지 잡고 내일 경기 던져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가. 그 예세비지가 결국 이제 버텨줄 수 있으면, 어제 경기에서 피셔를 제외하고 나머지 불펜에서 모두 이제 다 던져놨던 토론토였기 때문에 1차전에 나왔었던 필승조 호프먼과 발랜드 로저스를 모두 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세비지 이후에 3명의 불펜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거 다 확실하게 알고 있다 보니 6이닝 피칭만 해주면 토론토가 또다시 투수력으로 굳힐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경기도 볼티모어가 브랜드 영이 나름 최근까지도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이제 볼티모어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카노까지 써버렸고, 불펜에서 뭐 2판 4판이었던 경기 양상 속에 뭐 카노 무너졌고, 웰스 썼고, 가르샤도 어제 나왔었고, 아킨까지 썼으면 이제 디트로이트 앤스 좌투수 말고는 필승조장 남아있지 않은 디트로이트라고 한다면, 그 볼티모어를 한다면 오늘도 토론토가 이 상위 타선의 힘을 살려서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까지는 토론토 승 한번 봐볼만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은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이제 캔자스시티의 경기입니다. 루커 대 루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격 데이터로만 봤을 땐 분명히 캔자스시티가 훨씬 할 만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 뭐라 했죠? 캔자스시티의 원정 승률이 그냥 원인에 불명한 어떤 부진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시즌 원정 승률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어제 이 캔자스시티는 1회부터 개판 털리는 양상이 되어버리면서 이 콜렉이 어제 홈런 한 개 포함 5이닝 6실점 4자책점 경기를 펼치면서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이제 오늘 경기도 캔자스시티는 이제 루고가 나오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쿠마루커 같은 경우에도 나름 이제 루키 이제 기대주죠. 유망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루키가 아니라 유망주 출신입니다. 유망주. 굉장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유망주 출신으로서 이번 시즌 풀타임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텍사스가 이제 지금 부상자 명단 때문에 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걸 생각하면 오늘도 다시 언더를 봐야 되는 경기임에는 사실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아쉽지만 캔자스시티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이 타격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답이 안 서요. 거기다가 지금 텍사스는 어제 경기에서 알렉산더랑 빅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불펜 이제 던졌죠. 한 명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2명 쓰고 경기를 끝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불펜 자원 남아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캔자스시티가 루고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불안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양상이 이미 되어버렸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아쉽지만 텍사스 승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하나 공개하자면 이 경기는 오늘 제가 배팅에 고려하지 않은 경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전히 루고라는 선수에 대한 이 가치 판단을 꽤나 높게 하는 편입니다. 저는 루고가 던질 수 있는 브레이킹 볼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12시에서 6시로 떨어지는 커브볼부터 1시부터 7시로 휘는 이 슬러브, 그 다음에 2시부터 8시로 휘는 스위퍼 등등 이 슬라이더까지 각색이 아주 그냥 변화구를 브레이킹 볼로만 이제 거의 커터까지 치면은 브레이킹 볼만 5개를 던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프 스피드 체인지업, 그 다음에 빠른 공도 이제 포심심껏 다 섞어 던지는 진짜 말 그대로 팔색조 투수거든요. 여기에 지금 타이밍 말려버리면은 사실 루고가 그렇게 이제 만만한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타자들 고전 분명히 할 수 있고, 이제 오늘도 그런 부분까지 저는 여전히 간과할 수가 없다 보니까 봐온 게 있었어 그간. 그래서 저는 루고 반대로 이거를 내세우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이제 불펜 저력까지 생각하면 텍사스가 좀 확실히 해볼 만한데, 저는 텍사스 승을 예상하면서도 이 경기에 대해서
배팅적으로 직접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 대 샌디에고의 경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제 그리핀과 킹이 이제 등판을 하게 되는 경기가 되었고요.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게 아무리 봐도 이제 샌디에고가 언더 게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칫 이게 알렉산더가 알바레즈가 털리기 시작하면은 샌디에고가 이번 시즌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은 난타전 양상의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 오프너도 실패했고 알바레즈도 실패를 하면서 샌디에고가 먼저 이제 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끌려가는 과정을 먼저 가져갔지만 결국에 이제 그걸 따라잡고 역전을 만들어내서 불펜에서 또 모레온, 아담, 밀러 꺼내갖고 경기 닫아버렸죠. 물론 어제 경기 그렇게 아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메이슨 밀러가 아웃카운트 4개 세이브를 해야 되는 좀 불상사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결국 이제 샌디에고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공식은 여전했다라는 걸 증명했던 경기였었고 이제 오늘 경기는 언더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선발 매치업이긴 해요. 그리핀에다가 마이클 킹이기 때문에 킹 같은 경우도 이제 체인지업의 위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워싱턴이 자랑한다고 볼 수 있는 우드라든지 가르시아 준이라든지 CJ 에브람스가 날뛸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이게 상성상.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얘들이 막힐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리핀까지 버텨준다면은 이 경기는 오늘 진짜로 좀 언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샌디에이고가 이기는 상황이 생기면은 아마 오늘 경기까지도 이제 에스트라다가 아마 휴식을 할 것 같고 모레오는 무조건 써야 될 것 같고요. 멀티잉 던졌더라도 아담이 안 나오면은 이제 완디 페랄타 정도 기용을 하면서 운영해주고 메이슨 밀러까지 이어가는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불펜 운영을 구축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치 켈러와 오버가 등판하는 피츠버그 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어제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가 끝났어요. 이 곤잘레스가 때려냈던 이 홈런이 이제 또 끝내기 홈런이 되면서 피츠버그가 끌려가던 경기를 이제 홈런으로 이제 끝내기를 만들었었죠. 그 과정에서 어제 미네소타도 이제 라나치부터 시작해갖고 클레멘츠의 홈런으로 앞서 나갔던 걸 오닐 크루즈가 또 110마일짜리 미친 타구를 날려보내면서 홈런으로 따라 붙고 그거를 이제 연장까지 끌고 간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내기 홈런이 나온 만큼 홈런 쇼가 됐던 경기를 또 보였던 경기입니다. 어제는 바람이 외야로 좀 불어나가는 경기였다는 걸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은 바람이 측면으로 부는 경기기는 합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타선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량까지도 올라오면서 벌써 6승이나 챙긴 오버와 그 다음에 지난 경기에 그래도 반등했었던 미치 켈러의 경기가 될 텐데 여전히 오버의 구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실제로 오버가 특히나 홈에서 경기를 펼치면서 타선의 지원을 많이 받았었던 4월 양상이 분명히 있었고 이번 시즌 원정 경기가 한 3경기 정도밖에 없을 텐데 그 중에서 퀄리티 스타트는 1경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오늘 경기도 장타 의식을 당연히 하게 되고 이제 그리핀이 다시 돌아왔죠. 이제 어제는 DH로 나왔는데 안타 다시 생산을 했고 오늘 수비까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타선도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바라봐야 되고 이제 피츠버그의 약한 불펜 어제 미네소타도 불펜 오르제부터 로저스까지 좌우 가리지 않고 필승조 다 갈린 점 이런 거 생각하면 오늘도 오버게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개인적으로 미치 켈러와 상성을 생각하면 벅스턴 선두 타자로 나와서 출루 가능성 저는 70% 이상이라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이제 파컷 메식 대 소니 그레이가 나오는 경기로 오늘 이 경기 기준 6.5점 나왔습니다. 그만큼 언더게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클리블랜드가 이거를 1회에 4점 뽑아낸 거를 이제 5회에 한번 3실점을 하긴 했지만 꾸준히 지켜내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굳혀냈습니다. 보스턴도 1회 실점 이후에 단 한 번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고 이제 베오가 완벽하게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뒤집지 못했던 게 많이 아쉬웠죠. 하지만 그 결과 보스턴은 어제 불펜을 모두 아낄 수가 있게 되었고 클리블랜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필승 역할을 해주고 있는 홀더맨 그 다음에 에린, 게리스 스미스 플러스 암스트롱까지 써서 올인 경기로 다 갖다 박아서 승리를 굳혀낸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메색이 나오다 보니까 선발에서는 보스턴이 좀 더 불리하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소니 그레이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기량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불펜들의 비중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스턴은 어제 아껴놨다 보니까 아마 소니 그레이를 억지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불펜 적극적인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결국 이제 이 경기가 6.5점이란 기준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당연히 언더로 생각해야 돼요. 이 경기는 6.5점 기준점에서도 클리블랜드가 아마 홀더맨도 지난번에 멀티잉 던지고 연투했던 기록도 분명히 남아 있고, 어제 이제 던졌었던 자원 그 에린부터 스미스까지는 확실히 또 써줘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양 팀이 또 다시 투수전 양산수에서 경기를 치러 간다면 결국 이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팀이 더 유리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다? 네, 클리블랜드입니다. 당장에는 지금 바자나부터 호세 라미레즈, 델라우터, 그 다음에 만자르도랑 앙헬 마르티네즈, 슈네이만까지 여기 홈에서 타격 다 잘 되는 타자들이군,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훨씬 더 영양가가 뛰어난 상황입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라파엘라와 콘트레라스, 그 다음에 소가드 IKF인데 지금 어제도 보셨겠지만 마이어부터 IKF, 그 다음에 게스퍼, 결국 하위 타선에서 타격이 이루어졌던 거지, 선두타자 나왔던 듀란부터 라파엘라, 아브레이유, 얘네들의 방향이 미미했다는 거죠.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중심 타선의 해결성이 더 뛰어났고 이제 하위 타선에서도 밸런스를 맞춰준 밸런스형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도 결국 불펜에서 보스턴이 체력적으로 우위라기보다는 뭐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선발 싸움에서 메식의 공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점, 자원 체인지업에 뭐 크리스 세이 상대로도 그렇게 막히는 모습 결국 이제 보이고 말았었는데, 메식도 지금 이번 시즌 구속 최고 96마일에 체인지업 정말 언터처블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팽팽한 투수전 양상 속에서 한 번의 실수가 결국 분위기를 이제 망치게 될 것이라 보여지고, 그 망치게 될 쪽은 아마 이제 보스턴이 되지 않나, 클리블랜드가 이 경기까지는 잡을만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끝내기 홈런은 아니지만 일단 연장 승부로 굉장히 치열한 승부를 펼쳤고, 어제 이제 미러키가 이제 잭슨 추리오랑 살프레릭이었나? 이제 홈런 2방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장타력으로 서로 좀 이제 장군멍군 하다가 결국 희생 플라이로 이제 냈던 점수를 미러키가 매기를 또 굳혀가지고 경기를 승리를 했습니다. 휴스턴 입장에서 참 아쉬웠었죠. 어제 결국 이기려고 델로스 산토스를 제외한 오커트, 그 다음에 킹 아브레이를 써가지고 경기를 끌어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안 풀린 경기였어요. 오늘은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스프라트 나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스프라트는 홈 경기에서 좀 약팀을 상대로는 그래도 던질 수 있는 기량이 있어요. 하지만 새가슴이다. 이런 원정 경기에다가 휴스턴의 거포, 장타, 그 다음에 이름값 있는 페냐, 파레데스, 알바레즈, 크리스찬 워커를 상대로 무조건 벌벌제 새끼예요. 새가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볼질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을 거고, 램바트는 실투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러키 지금 최근 타격감이 많은 득점을 내지는 못하지만은 실수를 놓치지 않는 타격으로 세인트루이스전에도 6대0 영봉패 2번 선사하고 꾸준하게 승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강팀 중에 강팀이라는 겁니다. 램바트는 구위가 정말 좋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89마일의 체인지업과 브레이킹볼, 스위퍼성 브레이킹볼과 그 다음에 이제 97마일의 빠른 공은 정말 힘이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실투가 얘는 가운데 몰려 던지는 것이 타자들의 타격감이 안 좋을 때 범타 유도가 돼서 그나마 먹고 살고 있는 건데, 그 실투가 너무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미러키는 그 실투를 놓칠 팀이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위협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름 보니까 생각나는데 어제 홈런 때릴 게 해밀턴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미러키는 그 실투를 놓지 않고 득점을 해주면은 스파트가 실점을 하는 것을 좀 추격하는 양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미러키가 어제 불펜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오늘 소모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반까지 점수를 좀 낼 거라 바라보면 오늘도 오버게임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지금 상황이 휴스턴도 불펜 상황이 필승조들이 그나마 버텨주니까 다행인 건데 언제까지 계속 얘네들만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AJ 블루바가 안 나온 지 며칠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쓸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램바트 내려가고 또 블루바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대가리 졸라 아파요. 그래서 이게
휴스턴 뭐 역배승은 아무리 램바트가 구위적으로는 스프라트와 비비면서 최근까지 성적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못 건드리는 게 휴스턴의 불펜은 지금 언제까지 이런 식의 오늘 같은 불펜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지금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데미지가 쌓이고 있고 나머지 투수들이 계속 놀고 있는 양상 속에 오늘 걔네들이 나와도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승패를 따지자면 저는 미러키 쪽인데 손 안 가요. 네, 스프라트 저 안 믿습니다. 이건 오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야, 이것도 어제 이제 연장 승부 끝에 멜렌데즈의 끝내기 투런 홈런으로, 진짜로 문샷이, 이런 문샷이 있어요. 요새 무라카미 그 홈런 보고 무샷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문샷이라고 이제 엄청 높게 떠올린 각도 높은 홈런을 문샷이라고 합니다. 어제 진짜 문샷이었었죠. 엄청나게 높이 떠오르는 공이 2층 덱에 떨어지는 끝내기 홈런으로 이제 우측 담장 2층 덱에 올려놓은 멜렌데즈의 투런 홈런이 끝내기 홈런이 됐습니다. 이제 마이애미가 어제 이제 그 캐시의 그 동점 홈런이었었죠. 그걸로 이제 따라붙으면서 연장으로 갔는데 페어뱅크스의 사실 실투긴 합니다만 좀 아쉽긴 했습니다. 분명 아쉬웠고 저도 이제 마이애미 승을 생각을 했었고 맥스마이어가 1회 개 털리는 순간에 욕을 개그치 했다가 이게 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안 됐던 경기였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선발 투수들이 조금 이제 약합니다. 약하다라기보다는 좀 애매한 게, 일단 스캇은 부상 복귀자로서 아직까지 제구에 대한 증명이 좀 안 돼 있고, 변화구는 워낙 좋긴 합니다만 제구가 흔들리는 선수이고, 타일러 필립스는 지난 시즌에 마이애미의 필승조 불펜으로서 활약했다가 지금 점차 이닝을 늘려가면서 선발 전향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한 3이닝까지는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후에 마이애미가 이 경기를 결국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고, 이게 매츠가 이번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지난 신시내티 시리즈부터 해서 장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소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선에서 이 장타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최근 들어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뀐 그 하나의 데이터지 않나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여전히 타율적인 측면에서 드라마틱한 성장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고 꾸준하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기에 과연 필립스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까이고, 마이애미는 필립스가 내려가고 나서 어떤 운영을 할 것인가를 논해야 되는 싸움이라서 저는 이 경기를 고려할 수가 없어요, 배팅으로는. 근데 결국 저는 지금 마이애미 타선을 저는 원래부터 고평가를 했었고 스카 볼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이애미가 출루가 되고 볼질 때문에 출루가 되면 도루만 되고 득점권만 되고 뻔하기 때문에 그 양상 속에서 7.5점 이건 기준점 너무 낮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오버 보는 경기가 될 것이고, 배팅을 못한, 이거 제가 오늘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구매했다고 조합표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안 썼어요. 그 이유가 이제 결국 이제 필립스 다음에 누굴 쓸지를 예측이 안 되니까, 뭐 SSG만 하더라도 뭐 불펜에서 선발에서 개털린 경기에서 누구 쓸 거다, 뭐 문승원 쓸 거다 이런 식으로 뭐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까 휴스턴처럼 뭐 블루바우라는 롱릴리퍼가 있는 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에 지금 컵스가 선발로 나왔지만 뭐 이제 약한 선발 나오면 이제 벤 브라운을 1+1으로 쓴다든지, 밀도케 같은 경우도 자타 많은 사람 그 팀 만나면은 선발 좀 짧은 애 나오면은 패트릭 나온다 이러면 뒤에 홀 플러스 3이닝 이렇게 쓴다든지, 뭐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는데 마이애미는 그게 안 돼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라인업에 걸려서 어떤 투수를 써야 될지는 자타가 있는 이 상위 타선에 걸릴 건가, 아니면 이 중간 여기서 걸릴 건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투수가 완전히 바뀔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좀 많이 차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크다라는 거죠, 변수가.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돈을 투자하기에 적합한 경기는 아니다. 그래도 예상을 하자면 이 경기는 오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LA 엔젤스 경기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템파베이가 홈으로 돌아온 이 시리즈에서 타격이 반등이 된다면 이 경기 이번 시리즈 자체를 템파베이가 수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큼 선발 매치업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제 어제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비기닝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경기를 대역전승을 만들어냈던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보셨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내일 모레 경기, 그러니까 이제 내일 경기가 이제 라스무센 대 디트머스 경기라면 그 다음 경기는 셰인 맥클라난 대 코차노비치 경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제 그렇게 아란다, 카메로 맹타를 쳐주면서 얀디 디아즈 1번 승과 효율까지 뽑아냈던 경기를 했었고, 템파베이 제가 말씀드렸죠. 홈 돌아오면 얀디 디아즈가 날뛴다고. 근데 아란다가 원정 시리즈에서 홈 시리즈까지 계속 부진했다가 원정 가서 아란다가 오히려 살아났고, 얀디 디아즈는 하루 쉬고 나머지 경기 다 뛰었는데 타격감 유지했었기 때문에 홈드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얀디 디아즈 아란다 그래 멀쩡한 타격을 하고 있는 홈 시리즈에서 디트머스 나온다, 자투 나온다, 쫄팀이 아니거든요. 타격 데이터가 지금 템파베이는. 그래서 이게 LA 인저스 입장에서 참 안타깝지만 어제 타격이 잘 됐습니다. LA 인저스도 네토부터 그 다음에 그 그리썸이랑 그 다음에 페라자, 그 다음에 한 명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멀티히트 친 선수도 꽤나 많았었고 타격이 잘 됐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거를 완전히 꺾어내기에는 템파베이의 격이 좀 더 높다. 그리고 LA 인저스의 그 불펜진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뭐 100마일까지 뽑아낼 수 있는 바크만부터 뭐 잠재력 있는 선수들은 분명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템파베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경기는 신시내티 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엘리 델라 크루즈가 최근에 5경기, 4경기 치르면서 20타석 동안 삼진만 9개를 쳐먹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보세요. 엘리 델라 크루즈 삼진 허덕이 재고 있잖아, 아주 그냥. 엘리 델라 크루즈가 컨디션이 올라와야 되는데, 쌀 스튜어트랑 지금, 블리데이가 그렇게 날뛰면 뭐합니까? 더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던이랑 엘리 델라 크루즈가 출루가 되고, 그 다음 득점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쌀 스튜어트랑 이제 블리데이가 뭐 해결을 하든 이러면서 클린업 트리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성과가 안 나니까 지금 망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필이면 오늘 또 브래디 싱어가 나옵니다. 싱어는 지금 컵스도 어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레아가 이번 잘 던지긴 했지만 뭐 레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타이용 뭐 이런 애들 있지만 지금 이제 브래디 싱어도 이번 시즌 갱생이 안 될 것 같은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좀 이제 안타깝지만 오버 양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애틀랜타가 또다시 이기는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마틴 페레즈가 9-2형 투수가 아니에요. 뭐 어제 뭐 홈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뭐 지금 스트라이더라든지 아니면 크리스 세이디라든지 이런 선수들 같은 공을 던지는 선수도 아니고 사실상 뭐 엘더랑 이제 어제 나왔던 홈즈보다도 떨어지는 구위죠. 이미 이제 그 류현진 같은 유형이라 보면 체인지업, 그 다음에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터 뭐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제 요리조리 하는 유형인데 길진 않지만 5이닝을 버틸 수 있는 위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좌투수로서의 강점은 특히나 이제 수아레즈 통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부터가 뭐 출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좀 괜찮죠. 그래서 이제 페레즈에게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리드를 대폭 뺏기는 상황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바라보게 되고 어제 리 수아레즈 썼어요. 리 수아레즈 썼지만 연투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고려해보면 애틀랜타가 이거 해볼만 한 싸움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조합표에는 이 경기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기들이 충분히 걸만한 경기들도 오늘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구속충입니다. 저는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가 95마일을 못 던지면은 살짝 사람 취급 안 해줘요. 저는 웬만하면은 진짜 이제는 기본 소양의 메이저리그도 96마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마틴 페레즈의 9위로는 언제든 이제 특히나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는 장타 허용하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변수는 언제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배팅으로 고려하진 않았다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애틀랜타 승 예상하는 거는 타격 보시면은 어제 답이 나오죠. 이제 애틀랜타가 보스턴 시리즈에서 그 살려놨던 타격이 그대로 재증명됐던 경기였었고 뭐 결과는 이제 내일도 까봐야겠지만 타격으로 좀 증명을 하는 애틀랜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시카고 컵스의 경기인데 카일리 대 벤 브라운이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어제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모든 걸 갈아 넣었어요. 진짜로 쓸 수 있는 자원이랑 자원은 다 갈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굳혀내려고 미친 듯한 발약을 했던 경기였었고, 이제 스타넥과 그 다음에 오브라이언이 막판에 이제 나와가지고 오브라이언이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조조, 소리아노, 그라세포까지 브루이까지 다 써버리면서 팔렌테가 개 털리면서 빨리 내려간 걸 불펜이 다 맨증시켰던 경기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진짜로 이제 힘들죠. 세인트루이스 많이 벅찰 겁니다. 리가 8인 7인 던져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어제 팔렌테 터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 보여지거든요. 이미 모든 걸 갈아넣고 1승을 챙긴 세인트루이스는 벤 브라운에게 이미 리드를 뺏긴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불펜을 좀 아끼는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타격 데이터는 어제도 보셨겠지만 결국 세인트루이스는 홈에서 뭐다? 홈런이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세인트루이스의 홈런이 매우 중요하게 될 텐데, 벤 브라운이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이제 슬러그 수치, 그러니까 엑스 슬러그 수치 이런 것들, 피 억제 능력이죠. 장타 억제력을 우리가 따져보면 오늘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의 그 장점이라 볼 수 있는 장타, 그거를 이제 누를 수 있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벤 브라운의 이번 시즌 슬러그 수치가 0.230입니다. 메이저리그 이제 평균값을 보더라도 0.41, 0.422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벤 브라운이 뭐 웬만큼 슬러그 송재 잘 된다는 선수들도 0.35 내외로 오가거든요. 근데 뭐 불펜 성적이 좀 많이 지배하고 있긴 합니다만서도 최근에 이제 이닝을 늘려갖고 등판한 것도 3-4경기째 됐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슬러그 값이 0.230이란 걸 따지고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억제력이거든요. 그만큼 오늘 경기도 장타 그렇게 억제가 된다고 하면 리가 좀 더 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컵스 승을 보게 된다. 어제 어차피 세인트루이스 모든 걸 갈았기 때문에 경기 리드 뺏기는 순간에 이 경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컵스 승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로건 웹이 당장에 꼬로마다라고 무릎 부상이 라는 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게 타자도 아니고 투수가 무릎이 부상당했다? 타자도 물론 심각한데 무릎은 선수 생명이에요, 사실상. 어제도 로건앱이 그렇게 5이닝을 결국 못 채우고 내려가면서 볼넷 3개 내주면서 좀 아쉬운 피칭을 하고 말았었고, 분명 0점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앞으로도 계속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주사로 진통제 맞고 던진다고 해도, 숨기고 던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라기보단 뭐 이제 구라가 아닐 수 있다. 그런 게 진짜 사실일 수 있다. 뭐 제 예상이 아니라 픽션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러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무릎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오늘도 이제 하우저에다 고든 나오는 경기 됐고, 어제 양팀 합쳐가지고 불펜에서만 10명 갈아 넣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제 양팀의 선발 투수들, 고든 최근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첫 경기부터 개 털렸었죠. 이미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선수인 상황에 하우저도 마찬가지로 장타 억제력 지금 이미 박살나 있고, 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굿만까지 홈런 맛을 다 받고 9회 8회 이제 장타는 이미 다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도 이 경기에 이 마음에 있어서 선발에서 못 버티면은 경기 타격전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이정우가 어제 4안타 치면서 이제 허리 역할을 확실히 잘해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여전히 아라에즈와 그 다음에 데버스의 타격감이 불타고 있는 양상 속에 윌리 아다메즈만 살아나면 이 경기 샌프란시스코도 이거 타격에서 더 어제 같은 성적을 또 내줄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리게 됩니다. 승패로 따질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요. 이 경기는 다시 한번 더 오버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대 뉴욕 양키스. 이거는 뭐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가 없죠. 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양키스가 5월 8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러키 시리즈였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캔자스시티 시리즈 전까지 그때가 미러키 시리즈인가 보다. 미러키 시리즈고, 아무튼 5월 8일자부터 이제 양키스의 타격 부진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 5월 24일까지 미러키 시리즈였을까? 캔자스시티 원정 가기 전까지 21경기 정도 이제 치르면서 양키스의 팀 타율이 2할 달이었습니다. 2할 3리였나? 진짜 심각한 부진이 있었죠. 슬러그 수치가 0.34가 안 돼요. 그만큼 양키스는 해당 21경기 동안 개박살이 나 있었고, 해당 기간 동안 때려냈던 홈런이 16방인가 그랬는데, 최근에
캔자스 시티 시리즈랑 어제 경기까지 포함해서 4경기만 때려낸 홈런만 11개입니다. 그만큼 타율도 팀 타율이 지금 양키스가 그 해당 4경기 동안 3할 3푼 8리까지 올라왔고 팀 OPS가 1.0을 뚫었어요. 그만큼 양키스는 이미 타격에서 엄청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늘 경기 웨더스 나옵니다. 뭐 더 할 말이 없죠. 양키스가 이전에 양키스 타격 진짜 병신의 상병신의 소리 했던 게 불과 지금 지난 홈 시리즈까지였어요. 근데 캔자스 시티만 하면서 완전히 원정 와서 다시 살아났고 지금 그 분위기가 다시 시리즈가 새로 시작된 애틀레틱스 원정에서도 이미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이택인이 버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타격에서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도 벤 브라운과 에런 저지 플러스 지금 골드슈미트가 그 자리를 또 확실히 채워주고 있고 잭슨 치좀도 지금 타격감이 그 기하급 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맥마혼과 웰즈를 제외하고는 여기 다 핵봤다예요 지금. 그래서 아쉽지만 애틀레틱스가 오늘도 힘으로 버텨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뭐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 대 애리조나 경기인데 브라이언 우 대 넬슨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어제 진짜 모든 걸 갈아넣은 영혼의 승부였는데 결국에 이제 시애틀이 끝내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어제 경기였었죠. 어제 연장이 진짜 많았었는데 이 경기도 진짜 재밌는 경기였어요. 일단 선발 싸움에서부터 컵이랑 갤런이 서로가 홈런에 흔들리면서 6회가 끝난 시점부터 이미 개판 경기였었고 이 애리조나가 9회에 그걸 따라 붙으면서 연장으로 끌고 간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무리뉴, 가르시아, 로아이시가 클라크 뭐 다 썼습니다. 시애틀도 브래시, 자완 엑심, 페르, 바자르도 스피어, 무효도까지 다 썼고 막판에 이제 크리스웰이 버텨준 게 신의 한 수였었죠.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양 팀은 이미 갈린 건 다 똑같아요. 지금 당장에 뭐 더 이제 따질 게 뭐 없습니다. 이미 다 갈렸으니까 선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는 그래도 브라이언 우가 조금 더 우세지 않나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애리조나가 가장 불펜과 선발에서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라고도 이 최근 5월 보름 기간 동안에 좋은 팀이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만큼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애리조나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이게 7.0이라고 해외 나와 있고 국내 7.5 나와 있을 겁니다만 저는 오버 봅니다. 이 경기 오버 보면서 오버 양상 속에서 시애틀이 지금 상위 타선 타격감이 너무 좋아 보여서 시애틀 승 브라이언 우에 조금 버텨줄 수 있는 힘을 보태주면 시애틀이 근소한 우위지 않을까 일단 보는데 이건 추천 안 드립니다. 저는 절대 추천 안 드려요. 이 경기 진짜 개판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거는 구매를 못해요.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는 루자르도라 나와 있는데 이 로토와이어에는 페인터 나와 있어요. 루자르도면은 필라델피아 역배승 저는 내일 오전 구매 못하는구나. 회차 돈 다 썼다.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노래 볼 것 같은 그런 경기인데, 페인터면은 다저스 승 강승이죠. 그냥 그게 끝입니다.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루자르도는 작년에 LA 다저스와 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6이닝 퀄리티 스타트를 하면서 다저스를 완전 꽁꽁 묶었던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루자르도 최근에 폼 돌아왔고, 나름 이제 괜찮은 피칭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 앤드류 페인터는 상황이 다르죠. 그렇게 되면 앤드류 페인터가 만약에 나오면은 다저스 내일 마행까지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루자르도가 나오면은 저는 필라델피아 역배승 노릴 것 같아요. 그런 경기입니다. 그냥 선발에 따라 모든 것이 갈릴 경기예요. 이 경기는 뭐 루자르도가 나오면 언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사사키의 볼질 때문에 그냥 터져버리면 필라델피아가 그냥 대승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루자르도가 나오면 그냥 필라델피아 승이 맞는 것 같고 앤드류 페인터가 나오면 그냥 다저스 마인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볼 게 없습니다. 사실 어제도 뭐 보셨겠지만 4대2로 이기는 과정에서 사실 경기는 서로가 정말로 팽팽한 승부 속에서 결국 다저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던 경기 초반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죠. 홈런으로 만들어냈던 것. 그 펀치력이 결국 필라델피아도 어제 슈아버가 증명을 했지만 뭐 화력 차에서 좀 밀렸었죠. 그래서 이제 모릅니다. 여기는 로토와이어는 앤드류 페인터라 되어 있는데 MLB 공식 홈페이지에는 루자르도로 이미 발표가 났어요. 원래라면 공식 홈페이지 따라서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선발 바꿔서 나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로토와이어라든지 X라든지 여타 이제 소스 다 찾아봐도 루자르도나 이 페인터의 선발 등판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그 이슈가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 두 가지 변수 생각하시고 어차피 내일 11시 10분 경기니까 내일 또 이제 NBA 있잖아요, 여러분들. NBA도 있고 오전에 축구도 있고 여러 개 있으니까 묶어서 갈 거 많아요. 그러니까 선발 확인하시고 이 경기는 내일 오전에 선발 확정나면 선발 확인하시고 다른 경기들이랑 오전에 경기 많습니다. 경기 많으니까 내일 NBA 7차전 있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구 경기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마 멕시코도 경기 있을 거예요. 오전에 그거 하고, 뭐 축구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엮어가지고 내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드렸습니다. 루자르도 선발 등판하면은 저는 필라델피아 승까지도 보는 경기고요. 루자르도가 아니라 앤드루 페인터가 나오면 다저스 마헨까지 보는 경기입니다. 그 선발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경기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들 이제 오늘도 좀 건승하셨으면 좋겠고요. 멤버십 조합이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멤버십 가입하셔서 혜택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그 더보기 설명란에 더보기 누르시면 멤버십 혜택에 대해서 쭈루루 써놨습니다. 보시고 본인이 필요한 거에 혜택에 맞게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좋은 결과 가져가면은 서로가 시너지 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식사 챙기시고, 저는 또 좋은 결과와 함께 내일 오전 방송이죠. 내가 점심때 1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KBO 2시 경기들 분석을 위해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